이번 영상에서는 주술회전 원작에 등장한 캐릭터 중 최강 랭킹 탑10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순위는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투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투표에는 약 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작중 등장은 했지만 실력을 알기에는 출연분이 부족한 츠쿠모 유키는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백기 야행에서 고조 사토루의 발을 10분 동안 묶어둔 실력자. 고조가 미겔을 처음 봤을 때 성가실 것 같다고 했는데 고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고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토가 미겔이라면 시간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10위에 랭크된 이유인데요. 공식 팬북에 미겔의 신정보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게게 선생은 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술식을 어지럽히고 상쇄하는 흑승으로 고조를 상대했는데 이것 없이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어떤 술식을 사용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우지의 강함은 처녀 주박의 피지컬 기프티드. 태어날 때부터 주력을 갖지 않은 대신에 경이적인 신체 능력을 갖췄습니다. 작중 최고라 불리는 유일무이의 신체 능력, 눈으로 포착하는 것이 힘들 정도의 스피드, 같은 처녀 주박인 제인 마키를 압도할 정도의 파워, 고조의 술식 반전, 아카의 데미지를 거의 받지 않는 내구성, 여기에 더해 처녀 주박의 정보 게시로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츠쿠모 유키에 따르면 주력이 완전히 제로인 것은 전 세계에서 토우지뿐으로 주력이 없기 때문에 기척을 읽을 수 없고 투명인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한 토우지가 어째서 9위인 걸까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우지의 약점은 주구가 없으면 하위 주령도 재령할 수 없는 것과 영역 대책입니다. 토우지는 시부야 사변에서 나오비토, 마키, 나나미가 고전하는 나곤전에 난입해 나곤을 순살했습니다만 나곤의 영역은 영역에 효과가 부여되지 않은 필중 효과만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영역 전개로 필중 효과가 사라진 후였기 때문에 사실상 영역 밖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죠. 또한 토우지는 주력이 없기 때문에 영역 대책이 없습니다. 토우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대가 영역을 전개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그들보다는 하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토우지는 12년 전 고조 사토루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지만 당시 고조는 반전 술식과 술식 반전을 쓸 수 없었으며 영역 전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조와는 비교할 수 없고 토우지의 작전에 의한 기습과 만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우지는 영역 전개를 할 수 없는 술사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주구가 있으면 영역 전개를 할 수 없는 모든 주령보다 강하며 주력 없이 싸운다면 고조와 스쿠나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미의 강함은 발군의 터프함. 터프함은 특급 주력 넘버원입니다. 이누마키, 카모, 메구미, 마키의 공격은 거의 데미지가 없었고 이타도리의 흑섬 5발과 토도가 주력을 담은 유운의 공격을 받아내고 전투를 속행, 고조의 무라사키를 맞고도 큰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게게 선생이 주오고였으면 즉사했을 것이라고 하죠. 술식은 식물을 현현해서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이며 하나미의 오이는 왼팔을 개방하는 것으로 발동하는 헌화, 평소에는 꽃봉오리지만 식물의 생명력으로부터 공급되는 주력으로 개화하며 최고 출력의 주력은 마치 태양광선 같은 느낌이었는데 고조에 의해 불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역전개, 나이코오카이. 주술회전에서는 영역전개의 유무로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간이 영역 등 영역 대책을 갖지 못한 술사가 상대라면 거의 100% 하나미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령이기 때문에 반전 술식 없이도 회복이 가능하고 영역을 몸에 두르는 영역 전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히토의 강함은 역시 치트급의 수식인데요. 무의 전변으로 육체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고 전신이 산산조각이 나도 영혼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 한 조건 없이 복원 재생하는 불사신에 가까운 힘을 지녔습니다. 술사로서는 자기 영혼의 형태를 지각한 다음 영혼을 주력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고 이것이 아니면 마히토에게 데미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히토는 주술사 주령을 합쳐 작중 가장 성장한 캐릭터인데요. 마히토의 영혼이 우화를 이뤄내 최종적으로 진화한 형태인 편살 지경체, 공격력, 방어력, 스피드가 현격히 상승해서 천적인 이타도리조차 흑섬 외에는 데미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역 전개, 지혜의 엔동가, 무의 전변을 필중화해서 실질적으로 영역에 들이는 순간 승리가 확정되는 영역입니다. 주오고의 강함은 스피드와 화력인데요. 고조를 제외하면 최속으로 불리는 나오비토가 팔을 잃은 상태에서는 주오고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나오비토를 본 다곤이 주오고보다 빠를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특급 주령 중에서는 탑이고 실제로는 고조, 나오비토, 주오고 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에 더해 화력, 순식간에 일대를 태워 날려버리는 파괴력을 지닌 극번 운, 영역전개, 가이칸 테치센,
수식을 중화하는 영역 전연 등 1급 정도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켄자크의 말에 따르면 스쿠나의 손가락 8, 9개 정도의 강함이라고 하죠. 수식, 회복, 영역 전개, 영역 대책, 만능인 주령이지만 대전 상대가 스쿠나와 고조, 참 안타까운 주령입니다. 여담으로 조우고가 스쿠나와 고조의 발끝에도 못 미친 것은 사실인데 스쿠나는 자랑스럽게 여겨라 넌 강하다고 말해주었고 고조는 약하다고 놀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격이 드러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인 마히토와 조우고의 경우 시부야 사변 전까지는 마히토가 조우고보다 약한 것이 틀림없는데 최종 형태로 진화한 마히토는 조우고에 한없이 가까워졌거나 능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히토가 조우고의 강함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상상할 수밖에 없네요. 가장 접전이었던 것이 5위와 4위인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토의 강함은 주령조술, 쓸 수 있는 패가 많다는 것입니다. 항복만 시키면 특급 주령이라도 예속 가능하고 식신술사와는 다르게 스톡의 상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술식을 공략당해도 새로운 주령을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극번 우즈마키는 그 자체로도 파괴력이 있지만 수식의 추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토가 3학년의 특급으로 승급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영역 전개를 습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게토 스구루가 아니라 게토 플러스 켄자크를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전 수식과 결계수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인 주술회전의 세계관에서 켄자크는 뇌를 갈아타는 수식과 주령조술, 추출로 획득한 수식, 결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게토의 몸을 입은 켄자크도 이 정도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고츠의 강함은 작중 최고의 주령량과 술식 리카, 옥고츠 하면 고조를 상회하는 주령량과 조건 없는 술식 카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력 강화로 모든 공격이 결정타가 되고 모든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억누르는 사기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연권에서 게토 스구루가 리카의 정체는 변환 자재의 끝없는 주력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끝없는 주력이 리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옥고츠의 능력입니다. 공식 팬북에 따르면 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을 고의로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옥고츠의 끝없는 주력이 리카의 영혼을 묶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술식 카피가 누구의 능력인지는 의견이 나뉘는데요. 저는 옥고츠가 술식 카피를 할 수 있다면 이누마키처럼 자신의 입으로 명령하면 되는데 굳이 주원이 그려진 확성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카의 능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보조가 이타도리를 훈련시킬 때 주력은 전기, 술식은 가전제품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다시 말해 술식은 주력을 출력하는 형태, 즉 확성기가 술식의 형태, 옥고츠의 말은 주력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만들어낸 것은 리카, 옥고츠는 주원을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확성기에 주력을 흘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카가 성불했을 때 조건 없는 술식 카피는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정식으로 술식 리카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능력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옥고츠는 반전 술식으로 3명을 동시에 치료 가능하며 영역 전개나 영역 대책은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5위와 4위가 접전이 된 이유는 켄자크의 발언 때문인데요. 백기야행으로 주령을 신주쿠와 교토에 분산시키지 않았다면 이긴 것은 옥고츠가 아니라 게토다 라는 부분입니다. 목숨을 건 속박으로 주력 제한을 해제하고 폭발적인 힘을 손에 넣은 옥고츠, 4461개의 저주를 합친 게토의 우즈마키. 결과는 옥고츠의 승리로 게토는 팔 하나를 잃고 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 싸움 후 옥고츠는 사망 확정입니다. 다행히 저주를 건 것이 리카가 아니라 옥고츠였기 때문에 리카는 성불하고 옥고츠는 살아남았는데요. 말하자면 메구미의 후르베, 유라유라 같은 자폭기인 것입니다. 자폭기를 맞고도 팔 하나를 잃는 데 그쳤고 거기에 신주쿠와 교토에 각각 1000개의 저주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4461개에 2000개가 더해졌다면 게토가 승리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도와 나나미가 교토에서 1급을 재령했기 때문에 도쿄에도 1급을 다수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 생각에도 게토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백기야행은 1년 전 일로 그 사이 옥고츠는 더 성장했습니다. 1년 전 옥고츠는 리카를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가 사형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의 옥고츠는 완벽히 리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속박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 정도 레벨의 공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의 옥고츠라면 게토보다 약하다, 현재의 옥고츠라면 게토보다 강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종 영법술 최강의 식신 마허라의 강함은 모든 사실과 현상에 대한 적응. 마허라가 공격을 받으면 등 뒤에 법진이 회전한 순간 데미지는 전부 회복되고 직전에 받은 공격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마허라를 쓰러뜨리려면 압도적인 내구성을 가진 마허라에게 첫 공격에 치명상을 주는 초고위력의 기술을 적어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허라의 검은 반전 술식과 마찬가지로 플러스의 주력을 담고 있는 대주령에 특화된 퇴마의 검으로 주령이라면 일격으로 사라져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또한 마허라는 신체 능력도 높은데요. 주오고가 건드릴 수도 없었던 스쿠나를 날려버리고 스쿠나는 빌딩 3개를 부수며 튕겨나갔습니다. 마허라가 옥고츠나 게토보다 위인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령이라는 시점에서 마허라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퇴마의 검으로 특급 주령도 일격으로 재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토는 주령 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패도 마허라 앞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술식의 추출이 가능하니까 주령이 아니라 게토 자신이 술식을 사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출된 술식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파워, 스피드, 내구성을 모두 갖춘 마허라를 첫 공격에 쓰러뜨리려면 특급 레벨의 술식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고츠도 마찬가지로 리카는 과주 원령으로 공식 팬북에도 주령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성부로 새로 등장한 리카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구미가 마허라의 조복에 성공한다면 3위는 후식으로 메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스쿠나와 고조, 어느 쪽이 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고조 사토루가 61%로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스쿠나의 강함은 완전 무결한 능력에 있는데요. 참격인 카이와 하치, 불을 사용하는 후우가 이것만 봐도 초고위력의 기술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술식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뭔가 더 남아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술식에 따라서는 고조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래서 고조와 스쿠나의 순위는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그리고 스쿠나 하면 영역전개, 후쿠마미즈시. 보통 영역전개는 적을 가두는 데에 특화되어 있지만 후쿠마미즈시는 공간을 분단하지 않고 도망칠 길을 내어준다는 속박으로 끌어올린 필중 효과 범위는 최대 반경 200m에 달합니다. 개개 선생이 그린 생전의 스쿠나는 죽으로 보이는 창을 소지하고 있고 4개의 팔과 4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과 팔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스쿠나는 최고 레벨의 반전 술식 사용자입니다. 작중 손가락 15개 분의 힘으로 주령 중 가장 강한 조오고가 제대로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소멸. 과거 10종 영법술사 중 아무도 조복한 적이 없다는 최강의 식신 마허라도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스쿠나가 살던 시대는 주술 전성기, 우라우메나 켄자크만 봐도 전성기 시대의 술사들은 현대의 술사보다 레벨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며 술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령의 레벨도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쿠나는 그 시대의 천재라고 불리며 주술사들의 총력을 기울인 공격에도 살아남은 틀림없는 저주의 왕입니다. 고조의 강함은 무한 술식과 유관. 무한 술식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무한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고조와 공격 사이에 무한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공격은 느려지고 투명한 벽으로 막혀있는 것처럼 절대 닿지 않습니다. 무한 수식 때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스쿠나의 수식, 참격과 후우가는 고조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조는 반전 술식을 사용해 뇌를 수복하는 것으로 술사 중 유일하게 술식의 상시 발동이 가능합니다. 상시 발동 중에는 질량, 속도, 형상 등을 통해 물체의 위험도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고조에게는 기습이 통하지 않고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무한 술식은 원자 레벨의 치밀한 주력 조작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관입니다. 유관은 아주 상세하게 주력이 보이는 눈으로 적의 술식을 한번 보는 것으로 구조를 간파하는 능력이 있고 주력 소비를 제로로 만들어 고조에게는 주력 고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 전개, 무료 크우쇼, 상대에게 지각과 전달 같은 행위를 무한에 강제하는 기술로 영역에 들인 시점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기술입니다. 몇백 년, 몇천 년분의 정보를 뇌 속에 흐르게 해 비술사는 뇌가 정보량을 견디지 못해 폐인이 되고 주력 역시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는 최종장에서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결국은 영역 전개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범위와 무차별 참격에 특화된 후쿠마미즈시, 영역 내에 들어가면 뇌사가 되는 무료 쿠우쇼, 동시에 영역이 전개되었을 때 보다 세련된 수식이 그 자리를 제압한다. 영역에 부여된 효과는 고조 쪽이 위이지만 결계로 공간을 분단하지 않는 것은 신기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영역의 난이도는 스쿠나 쪽이 좀 더 고차원입니다. 만약 스쿠나의 영역이 위인 경우 기본적으로 영역에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망칠 길을 내어주는 속박이라는 설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중의 카이와 하치를 아오나 아카로 상쇄할 수 있다면 고조에게도 승기가 있습니다. 고조의 영역이 위일 경우 영역에 들어간 시점에 스쿠나는 행동 불능이 되어야 하지만 혹시 행동 불능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후 공격을 맞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질 것 같습니다만 스쿠나가 손가락 20개로 어떤 존재가 될지 미공개 정보가 너무 많아서 1위와 2위의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두 사람의 대결은 전투도 전투지만 대사 하나하나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